오늘 영상은 뼈 건강에 좋은 메디포텐, 소연골 콘드로이친과 함께합니다. 메디포텐에서 처음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3박스 이상 구매 시 6,000원 할인, 그리고 메가커피, 크로크무시와 아메리카노 세트 기프티콘도 드리니까요. 좋은 기회에 구매해보세요. 아스날이 바이에른 뮌헨에게 3대1로 승리하면서 본인들이 유럽에서 현재 최고의 팀이라는 것을 증명했는데, 이 경기에서 재밌었던 점은 콤파니 감독도 그렇고 아르테타 감독도 그렇고 전방 압박을 할 때 데인마크에 가까운 압박을 붙였거든요.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수비를 했었죠. 일단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팀버를 그나브리가 잡고요. 해리케인이 살리바, 그리고 뒤에 있었던 올리세가 모스케라에게 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칼이 루이스 스켈리에게 붙고요. 미드필더 라인에서 파블로비치와 키미가 올라오는 이런 형태인데, 여기서 에제가 아무래도 앞쪽에 있다 보니까 에제를 향해서 우파메카노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1대1의 싸움을 걸어버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스날이 이러한 콤파니 감독의 성향을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공략하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메리노와 에제를 오히려 아래쪽으로 내려오게끔 만들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라이스나 수비맨니 같은 선수가 의도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 라인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을 향해 에제와 그리고 메리노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데인마크다 보니까 에제라던가 그리고 요나단 타라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면서 에제와 메리노에게 데인마크를 붙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이 뒷공간을 향해서 한 번에 롱킥을 때려놓는 이런 장면들이 지난 경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앞쪽에 있었던 에제와 그리고 메리노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과감하게 우파메카노와 요나단타가 메리노와 에제에게 달려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모든 선수가 라이스부터 수비맨디 그리고 센터백들 해리케인부터 올리세까지 모두 다 전방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점은 우파메카노와 요나단타가 달려나가는 순간 측면에 있었던 사카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라이머가 뒷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라이머와 사카의 1대1 싸움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 특히나 이 라이머를 왼쪽에 둔 것도 하나의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포인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하는 팀들이 늘상 저렇게 타와 우파메카노가 튀어나오는 걸 활용해서 측면 공격수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라이머가 워낙에 저런 장면에서 수비를 최근에 잘하기도 하고 90분 내내 뛰어다니면서 상대 측면 공격수를 괴롭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일부러 스타니시치를 오른쪽에 두고 라이머를 왼쪽에 둬서 사카와 1대1 싸움을 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라야가 한 번에 롱킥을 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장면만 봐도 얼마나 바이에른 뮌헨의 타이트한 데인마크를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대응하는 아스날의 에제와 메리노가 내려올 때 사카가 뛰어들어가는 대응책을 볼 수가 있고, 이것에 대응해서 라이머를 왼쪽에 배치한 다음에 사카를 따라가게끔 만드는 또 다른 콤파니 감독의 대응책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롱킥이 들어가면서 사카와 라이머가 이 공간에서 경합을 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패스가 잘 들어갔는데 이때 노이어가 또 뒷공간에서 나오면서 볼을 처리하는 장면이었죠. 다른 장면들도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얼마나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는지 볼 수 있어요. 이 장면도 확실하게 이제 올라와서 모든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압박을 하는데, 이때도 참 재밌는 게 일단 앞쪽에서 모스케라에게는 달려드는 레나트 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풀백인 스켈리가 있는데 스켈리에게는 올리세가 일단 붙어있죠. 여기서 공격수들이 그냥 수비수에게 붙어있는 장면이고, 앞쪽에서는 해리케인이 안 보이지만 살리바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를 끌어당겨야 되니까 이때 수비맨디가 살짝 내려옵니다. 그러면 수비맨디의 마크맨이었던 키미가 어쩔 수 없이 내려와서 수비맨디를 따라가야 돼요. 1대1 마크니까. 그러면 그 순간 이 공간으로 앞쪽에 있었던 에제와 메리노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메리노와 에제가 앞쪽에 최전방 라인에 있다가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우파메카노와 타가 데인마크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와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뒷공간이 나게 되고, 이 공간으로 사카라던가 왼쪽에 있는 트로사르라던가 교체로 들어온 마두에케 같은 선수들이 뛰어나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바이에른 뮌헨의 타이트한 압박을 아스날 입장에서는 어떻게 풀어내서 바이에른 뮌헨의 뒷공간을 공략하느냐가 포인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느 정도로 1대1 압박을 하냐면, 아까 우파메카노와 타의 움직임도 보여드렸지만 이 장면을 보면 트로사르가
왼쪽에 있다가 아예 반대편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종종 트로사르가 이런 장면들을 많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주거든요. 내려와서 아예 반대편으로 프리하게 움직여버리면 본인의 마크맨이 보통은 상대의 오른쪽 풀백인데 따라서 반대편까지 넘어오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은 이걸 한다는 거죠. 스타니시치가 오른쪽 풀백에서 트로사르를 따라서 반대편까지 그냥 넘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트로사르가 반대편까지 넘어왔는데 여기서도 스타니시치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공간으로 앞쪽에 있었던 메리노가 또 내려오는데 메리노가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또 우파메카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바이에른 뮌헨이 타이트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오늘 아스날이 경기 초반에 몇 차례 이렇게 타와 우파메카노를 끌어당긴 다음에 뒷공간을 공략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이제 중간부터는 어떠한 플레이들을 많이 하냐면요.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의 장점은 후방에서 짧게 탈압박을 하는 것도 잘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롱킥을 때려놓고 앞쪽에서 떨어뜨려주는 세컨볼 플레이도 굉장히 잘하는 팀이죠. 그래서 오늘 재밌는 게 아스날이 볼 점유율이 바이에른 뮌헨에 비해서 낮은 편에 속해요. 40%의 볼 점유율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볼 점유율이 낮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이 볼을 쥐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압박을 견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이에른 뮌헨에게 먼저 볼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압박을 걸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지난 시즌에 트래블을 했었던 파리 생제르맹도 이런 식으로 경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라야가 이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는 바이에른 뮌헨이 올라와서 압박하는 것을 좀 기다립니다. 압박을 기다리다가 순간적으로 라야가 롱킥을 때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럼 롱킥을 때려놓았을 때 특히나 이런 롱킥은 메리노 쪽으로 많이 가요. 메리노가 이제 아무래도 제공권이 좋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싸워줄 때 메리노가 굳이 이 타와의 경쟁에서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싸운 다음에 오히려 떨어뜨려주면서 이 세컨볼을 향해서 달려드는 거고 이 세컨볼이 심지어 떨어졌을 때 우파메카노처럼 옆에 있는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에게 넘어가도 괜찮아요. 넘어가는 순간 이때부터 오히려 역으로 아스날이 바이에른 뮌헨을 압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스날도 오늘 경기 특히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도 하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처럼 완전히 대인마크를 타이트하게 붙어서 달려드는 압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우파메카노, 타, 메리노와 에제가 압박을 하고요. 키미와 파블로비치는 라이스와 수비멘디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통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이런 압박을 풀기 위해서 해리케인이 내려오는데 해리케인을 살리바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해리케인을 그냥 앞쪽에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타이트하게 달려들면서 롱킥을 때려놓고 떨어지는 세컨볼이 우리 팀에 가면 더 좋고 상대 팀에게 넘어가면 그때부터 아스날은 압박을 하기 시작한다. 이게 오늘 경기 포인트였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타가 볼을 갖고 있고 이제 반대편에 우파메카노가 있고요. 이때 파블로비치와 키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스날이 완전히 타이트하게 타, 우파메카노, 파블로비치, 해리케인, 키미 모든 선수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살리바가 해리케인을 따라 나오면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과감한 압박을 펼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이에른 뮌헨이 뒤로 이제 패스를 돌렸는데 해리케인이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살리바가 이러면 해리케인을 따라서 아까 이제 우파메카노나 타처럼 완전히 올라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올라와 있으니까 살리바가 없는 뒷공간으로 이제 롱킥을 때려줄 때가 있는데 여기서 오늘 경기의 포인트는 살리바가 올라와도 아스날이 뒤에서 팀버 그리고 모스케라, 스켈리 3명의 선수가 1대1 상황 그나브리, 레나트 칼, 올리세 요 이제 3명의 싸움에서 롱킥이 왔을 때 이긴다는 거죠. 요 뒤에 있는 선수들도 굉장히 수비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살리바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서 해리케인을 밀착 마크해도 뒷공간에 대한 공간을 덜면서 수비를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경기 중간중간 보면 정말 이 살리바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메리노가 타 그리고 왼쪽에서 트로사르가 우파메카노를 마크하고 있고요.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칼과 파블로비치가 모두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리케인이 풀어주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해리케인을 따라서 또다시 살리바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해리케인을 거쳐서 이제 볼이 전개될 때가 많은데 해리케인이 여기까지 이제 수비를 끌고 내려오니까 노이어가 뒷공간으로 이제 볼을 던져줘요. 근데 이 뒷공간에서 아스날이 승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볼이 넘어왔을 때 팀버가 끊어내면서 다시 아스날의 볼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장면에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카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수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스날도 대인마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머가 올라가서
앞쪽으로 이제 침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장면도 바이에른 뮌헨이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라이머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풀백으로 나오지만 라이머는 지치지 않는 이 체력이 장점이다 보니까 해리 케인이 내려왔을 때 오히려 라이머가 최전방으로 침투하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연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스날이 대인 마크를 한다고 사카가 아래쪽까지 내려가서 압박하고 있는 이런 장면까지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도 그렇고 아스날도 그렇고 대인 마크 1대1 마크에서 어떤 팀이 더 90분 내내 이 압박 전형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였던 거죠. 그래서 아스날이 선제골을 만들어낼 때도 이제 어떤 재밌는 장면이 있냐면 그냥 라야가 롱킥을 때려놨어요. 그리고 앞쪽에서 메리노가 측면으로 빠져서 라이머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거는 좀 계산이 된 게 메리노가 약간 측면으로 빠지고요. 사카가 가운데 있으니까 마크맨이 바뀌었어요. 라이머가 메리노를 압박하고 있고 타가 사카를 압박하고 있었죠. 가운데 있는 선수와 측면 자원이 바뀌니까. 그리고 이 공간으로 롱킥을 한 번에 라야가 던져줍니다. 그러면 메리노와 라이머의 싸움에서는 메리노가 이기는 거잖아요.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메리노가 여기서 이제 머리에 볼을 맞춰서 볼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떨어뜨려 줄 때도 떨어뜨려 주자마자 사실 타에게 볼이 갔거든요. 타에게 볼이 가지만 이때 사카, 팀버 달려들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아스날이 압박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가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볼을 우파메카노 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우파메카노를 순간적으로 달려 나오면서 에제가 압박을 하기 시작하고요. 에제가 이제 여기서는 상황이 반대가 됐죠. 원래는 우파메카노가 에제를 따라다니는 역할이었는데 우파메카노가 볼을 잡으니까 에제가 따라다니는 역할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압박을 당하고 여기서 우파메카노가 앞으로 패스를 넘겨줬습니다. 키미이에게. 그런데 키미이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뒤에서 라이스가 압박을 걸어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올리세도 스켈리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키미이가 볼을 잡아서 다시 우파메카노 쪽으로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파메카노가 볼을 잡을 때 에제가 여전히 우파메카노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파메카노가 볼을 잡은 다음에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무리하게 드리블을 시도하다가 여기서 끊겨요. 팀버에게. 끊기면서 바로 아스날이 기회를 잡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이었어요. 여기서 뺏어냈었고 뺏어내자마자 볼이 앞으로 넘어갔는데 앞으로 넘어간 다음에도 트로사르가 볼을 넘겨주는 순간 다시금 바이에른 뮌헨 쪽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거든요. 하지만 소유권이 넘어가자마자 또 달려듭니다. 사카, 수비멘디, 트로사르 바로바로 또 달려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재밌는 점은 볼이 앞으로 떨어졌는데 타가 뒤를 바라보고 있죠. 앞을 바라봤으면 그냥 클리어링을 할 텐데 등을 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달려들어 버리니까 타가 몸을 돌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싸워주게 되고요. 타가 어쩔 수 없이 옆으로 라이머 쪽으로 넘겨줬는데 라이머가 볼을 받을 때 사카가 달려듭니다. 그래서 라이머가 이 볼을 넘겨받은 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너무 투박하게 앞쪽에 있는 파블로비치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파블로비치가 이 땅볼로 온 게 아니라 애매하게 공중으로 와서 어쩔 수 없이 파블로비치가 발만 갖다 댔는데 이 볼이 튑니다. 그러면서 떨어지죠. 그럼 또 떨어지는 볼을 따라서 계속 달려나와요. 아스날은. 그러면서 이 떨어질 때 달려나오면서 이 볼을 끊어서 앞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냈는데 여기서도 다시금 바이에른 뮌헨의 볼이 됐거든요. 근데 그 순간 바이에른 뮌헨의 볼이 되는 순간 또 압박을 걸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클리어링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설프게 또 클리어링을 해서 하늘로 또 솟구칩니다. 또 그럼 떨어질 때 아스날의 선수들은 또 달려듭니다.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떨어지는 볼에 대해서 라이머가 이제 볼을 잡았는데 라이머가 볼을 잡는 순간 컨트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수비멘디가 또 따라옵니다. 완벽하게 바이에른 뮌헨을 계속 둘러싸고 있죠. 모든 선수가. 그리고 여기서 마침내 아스날이 달려든 끝에 수비멘디가 볼을 뺏었어요.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메리노가 머리로 떨어뜨려주면서 떨어뜨려준 이 세컨볼을 바이에른 뮌헨이 가져갔는데 계속 아스날이 압박하니까 결국 바이에른 뮌헨 실수가 연속해서 나오면서 결국에는 아스날이 볼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수비멘디가 달려나가면서 여기서 코너킥을 만들어냅니다. 이 코너킥에서 득점이 나왔죠.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아스날의 압박 방식 자체가 바이에른 뮌헨도 1대1로 압박을 하고 아스날도 강한 압박이 특징인데 바이에른 뮌헨의 압박을 굳이 견디면서 우리가 탈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롱킥으로 때려놓고 오히려 소유권을 바이에른 뮌헨에게 넘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압박하겠다. 이 움직임이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갔던 경기였고요. 그리고 뭐 세트피스에서 아스날이 또 차이를 만든 거잖아요. 뒤에 있다가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팀버가. 그리고 팀버가 달려 나올 때 노이어의 요 사이 공간으로 들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카가 크로스를 올릴 때도 골 에어리어 앞쪽으로 이제 패스를 주는데 팀버가 노이어를 방해해 버리니까 노이어가 점프하거나 달려 나오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이어가 여기서
견제를 받았고요. 견제를 받아서 못 나오고 있죠. 이때 팀버가 달려 나오더니 앞쪽으로 사카가 올려준 요 크로스를 오히려 팀버가 머리에 맞춰요. 그래서 팀버가 여기서 뛰어 올랐는데 팀버가 뛰어 올라서 머리에 맞추는 순간 노이어가 달려 나오는 게 늦어버렸죠. 팀버에게 밀려서 요 전략도 완벽하게 통했었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아스날이 오늘 이 1대1 대인마크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아스날의 이제 스쿼드가 매우 두텁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 보면 아무래도 체력이 90분 내내 이런 대인마크가 서로 유지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아스날 같은 경우는 거의 퀄리티가 비슷한 선수들이 들어갑니다. 트로사르가 부상당했을 때 마두에케가 들어가고요. 오른쪽 측면에 사카가 빠지면서 마르티넬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트로사르가 부상을 당했을 때 마두에케가 들어갔는데 사카가 지쳐 있으니까 사카를 빼버리고 마르티넬리를 넣어서 마두에케를 오른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요 교체가 또 가능했고 이때 루이스 스켈리도 아무래도 이제 압박을 칼이나 올리세를 막아야 되다 보니까 지쳐 있어 보이니까 이때 칼라피오리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교체가 계속 이루어질 때 이제 문제는 바이에른 뮌헨은 교체를 한 번도 못하고 있었어요. 70분 때까지. 그리고 이제 교체를 한 선수가 그나브리 대신에 니콜라스 잭슨, 라이머 대신에 비숍.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지는 선수들이 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아스날은 스켈리 대신에 칼라피오리, 사카 대신에 마르티넬리, 트로사르 대신에 마두에케, 벤치 멤버와 주전 멤버의 차이가 거의 없는 선수들이 들어와서 계속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 압박 싸움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먼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두에케의 두 번째 골이 들어갈 때도 굉장히 명확해요. 이제 어떤 지점이었냐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라야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바이에른 뮌헨이 앞쪽에서 이제 모든 선수를 1대1로 이제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압박을 당할 때 그냥 라야가 한 번에 롱킥으로 뻥 차버립니다. 그리고 뻥 찼을 때 앞쪽에서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도 바이에른 뮌헨에게 볼이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이때부터 아스날은 압박을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압박을 당하니까 뒤로 이제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노이어가 볼을 잡아서 이제 앞을 바라봤는데 여기서 이제 이미 바이에른 뮌헨을 아스날이 모든 선수가 1대1로 달라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압박을 당할 때 우파메카노가 내려오니까 결국에 우파메카노 쪽으로 볼이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키미라던가 앞쪽에 뭐 스타니시치라던가 모든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우파메카노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머뭇거리다가 앞으로 패스를 줬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볼을 받는 선수는 스타니시치였고 스타니시치가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니시치에게 볼이 갈 때 미드필더 라인에 있었던 라이스가 달려나오면서 끊어버린 거죠. 이 압박에 대한 이제 그 퀄리티 90분 내내 체력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었던 거고 여기서 끊어내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끊어내는 순간 원래는 올리세를 마르티넬리가 압박을 하고요. 칼라피오리가 스타니시치를 압박하는 혹은 이제 뭐 두 선수가 반대로 이제 압박을 하는 이런 관계였어요. 근데 여기서 스타니시치가 볼을 뺏겨버리니까 볼을 끊어냈을 때 어쩔 수 없이 스타니시치가 뒤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럼 1대1 마크에서 한 선수가 볼을 가지고 마크맨을 떨쳐버리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에서 라이스가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일단 에제에게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에제가 측면에서 살짝 달려나오가면서 스타니시치가 안쪽에 있잖아요. 그 순간 에제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스타니시치의 공간을 노리고 어쩔 수 없이 우파메카노는 라이스가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라이스를 막아야 돼서 안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에제에게 공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에제에게 패스가 넘어가고요. 에제가 이제 볼을 딱 잡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에제가 한쪽 비니까 칼라피오리를 마크하던 올리세가 에제를 향해서 움직여요. 그런데 올리세가 에제에게 달려나가는 순간 바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에제는 칼라피오리에게 패스. 그러면서 이제 칼라피오리가 올리세의 이제 압박을 벗어나서 올리세가 에제를 신경 쓸 때 요 공간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칼라피오리의 크로스가 나오게 되고요. 이 크로스가 나왔을 때 마두에케가 이제 뛰어 들어가면서 라이머와의 경합을 이기고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제 두 번째 골 장면과 첫 번째 골 장면에 코너킥이 나왔던 장면이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바이에른 뮌헨이 압박을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짧은 패스를 막 주고받으면서 무리하게 압박을 풀어내지 말고 롱킥 그 다음에 떨어지는 볼에 대한 세컨볼 압박 뮌헨이 볼을 가져가도 우리가 다시 볼을 가져오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르테타 감독이 정말 영리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게 전방 압박을 했을 때 바이에른 뮌헨이 결국에 여기서 이제 압박을 이겨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압박을 바이에른 뮌헨이 이겨낸다 싶을 때 아스날은 깔끔하게 압박을 포기하고 내려오죠. 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두 줄 수비를 딱 만들어요. 본인들의 지역에서. 이게 이제 아스날의 패턴 중에 하나죠. 압박을 들어갈 때는 확실하게 딱 들어가지만 상대가 압박을 어느 정도 풀어나올 때쯤에 특히나
파이널 서드에서 나와서 미드블럭 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그 순간 모든 선수가 다 내려가서 그냥 촘촘한 수비를 만들어 버린다. 먼저 내려가 버려서 상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그냥 메워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또 아르테타 감독이 칭찬받고 있는 경기 운영 중에 하나인 건데, 그래서 전반전부터 보면 아스날이 바이에른 뮌헨이 어느 정도 탈압박이 돼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 아스날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최전방에 있는 에제와 메리노부터 최후방에 있는 포백까지 모든 선수가 내려가서 수비 블럭을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2대1 되는 순간 이때 아스날은 수비 블럭을 본인들의 진영에서 완벽하게 만들고 있고, 그러면 바이에른 뮌헨은 급해서 공격을 하다가 역습을 당하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오잖아요. 그리고 이때 마르티넬리가 늘상 경기 막판에 들어오면 마르티넬리의 장점, 엄청난 이 스프린트를 활용을 해서 뒷공간을 무너뜨리는데 이번 시즌은 재미를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골 장면도, 마지막에 쐐기골 장면이 마르티넬리를 비롯한 모든 선수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위해서 둘러싸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티넬리가 정말 최후방까지 내려가서 수비를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뛰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스날의 모든 선수들이 마르티넬리를 향해서 패스를 넘겨줘요. 그래서 메리노가 볼을 잡은 다음에 에제에게, 에제가 이제 마르티넬리에게, 뛰어나가는 선수는 마르티넬리 단 한 명입니다. 그래서 패스가 들어갈 때 마르티넬리가 달려나가고 있고, 이때 에제가 뛰어나가는 마르티넬리에게 찔러주는 거죠. 그리고 상대하는 선수가 키미히였는데, 키미히가 애초에 마르티넬리보다 느릴 뿐더러 마르티넬리는 70분에 교체로 들어온 선수거든요. 사카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뒷공간으로 찔러줬을 때 마르티넬리가 먼저 달려나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센스가 있었던 게 노이어가 달려오는 걸 봤어요. 달려오는 걸 보고 볼 터치를 이쪽으로 길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노이어는 달려오다가 역동작에 걸리겠죠. 그리고 본인은 여기서 돌아뛰는 거죠. 굉장히 영리했던 이 마르티넬리의 센스 있는 이제 플레이였고요. 완벽하게 노이어까지 돌파를 한 다음에 빈 골대의 득점. 그래서 오늘은 콤파니 감독과 이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 싸움에서 완벽하게 아르테타 감독이 승리했던 경기였고, 그 핵심은 결국에 데인마크를 하는 이 과정에서 먼저 지친 팀이 바이에른 뮌헨이었다. 그리고 이 스쿼드를 90분 내내 교체를 해가면서 체력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끔 만드는 아스날의 스쿼드 뎁스도 놀라웠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압박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냥 롱킥을 때려놓고 거기서부터 압박을 하는 아르테타 감독의 전략도 콤파니 감독보다는 오늘 경기만큼은 한 수 위지 않았나 싶습니다.